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타누스 아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손님분께서 타누스 아머를 사용을 하시는데 펑크가 났다고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다 분리를 해봤습니다. 분리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타누스 아머가 들어있었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 타누스 아머는 펑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껍게 튜브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튜브가 이 타누스 아머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자체를 타이어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펑크 방지를 해주냐, 이 빨간색으로 된 타누스 아머의 두께가, 중심부의 두께가 13에서 1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 중심부, 이 겉의 표면보다, 얘를 펼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양쪽에 이 부분보다 이 가운데 두께가 13에서 15mm예요. 그럼 1.3에서 1.5mm면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. 그래서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와서 타이어에 박혀서 들어온다고 해도 얘가 먼저 보호를 해주는 거겠죠. 얘네들이 먼저 찔리고선 이 안쪽에 튜브를 보호를 해주니까 펑크가 안 나겠죠. 그런데 펑크가 이건 났어요. 매뉴얼을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얘는 얇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께를 한번 재봤더니 2.1mm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가운데가 13mm에서 15mm라고 그랬는데 왜 두께가 얇지라고 생각을 해서 매뉴얼을 봤더니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쪽에서 고압이 있고 또 무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씩 폼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얇아진다는 거죠. 얇아지면서 아무래도 늘어나겠죠. 그러면서 얘네들이 얇아져 가지고선 펑크가 났던 걸로 보여요. 튜브를 봤을 때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이 펑크가 났는데 안쪽이 아니라 외부 쪽에서 펑크가 났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물질이 못이라던가 어떤 날카로운 게 들어와서 펑크가 났다는 거잖아요. 타이어도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타이어에 이렇게 조금 큰 상처가 있었어요. 아무래도 이쪽에 뭔가 들어왔다가 빠졌던 것 같아요. 못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테플러라던가 깊이가 좀 있는 게 들어와서 이 타누스 아머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펑크가 났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펑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튜브리스나 튜블러 안쪽에다가 실란트를 넣어서 사용을 하잖아요. 펑크가 났을 때 실란트 액이 구멍을 메꿔줘서 펑크를 예방을 하는 건데 이물질이 들어와서 박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 상처는 깊지는 않은데 유리 조각에 박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안쪽에 실란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타누스 아머라던가 보호 필름 같은 거 안쪽에 이제 펑크를 방지하는 그런 제품들을 쓰신다 그러면은 한 번씩 타이어에 이물질이 박혀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. 바람이 빠지지 않더라도 상처가 계속 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날카로운 게 박혀 있으면 주행을 하면서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. 한 번씩 만약에 실란트나 이런 제품들을 쓰신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한 번씩 돌려가지고서 이런 이물질들이 박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클린처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이물질들을 찾아서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고선 펑크를 떼우죠. 박혀있는 상태에서 그냥 펑크를 떼우면은 그 자리에 또 펑크가 나니까요.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. 이 타누스 아머의 수명은 5,000km 정도가 된다고선 매뉴얼에는 나와 있어요. 3cm에서 1.5cm 정도의 두께가 점점 사용을 하면서 얇아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. 어느 정도 이제 이 두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다가 빠졌을 때 여기에서 커버를 다 못하겠죠. 여기에서 다 대응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오늘같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딱 5,000km라고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5,000km라기보다 어떤 라이딩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체중에도, 그리고 자전거의 무게,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예요. 자전거의 무게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.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얘네들은 더 얇아지겠죠. 몸무게가 가벼우신 분들은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직접 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차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근데 자동차로 치면은 럼플렛 타이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안쪽에 지면에 닿는 부분이 굉장히 좀 두껍고 딱딱해서 타이어 펑크가 나도 일정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, 그렇게 럼플렛 타이어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게 이 타노스 아머 같아요. 타이어 크기가 20인치에 2.4였어요. 20인치에 2.4. 마스크가 왜 갑자기 나왔죠? 타노스 아머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235g이 나오네요. 235g. 생각보다 이 폼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아이디어 제품 같아요.
가운데가 두꺼운 게 얇아지지만 않으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,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밀도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. 밀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. 폼으로 돼 있고 어느 정도 충격도 흡수하면서 장착도 쉬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폼으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. 네, 이 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 자체를 날카로운 걸로 찌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들어가요.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차단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두께로 먼저 들어오는 거를 얘네들이 그냥 먼저, 몸빵이죠, 먼저 얘네들이 몸으로 막아주면서 안쪽의 튜브를 보호하는 제품으로 보입니다. 잦은 펑크가 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,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만 얘네들이 그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스네이크 바이트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. 스네이크 바이트가 뭔지 아시죠? 안쪽에 림하고 외부에 인도턱이라던가 모서리에 공기가 적은 상태에서,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도 스네이크 바이트가 납니다. 그런데 공기가 적을 때 더 많이 나죠. 주행을 하면서 인도턱같이 얇은 모서리에 얘네들이 찍혔을 때, 공기가 적을 때는 얘들이 말랑말랑하죠.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찝히면서 뒤쪽에 림하고 이 모서리하고 얘네들이 딱 만나는 거예요. 딱 찝히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관통이 되는 펑크가 나요. 꼭 뱀이 이렇게 물은 것 같이. 그걸 스네이크 바이트라 그러죠. 그런데 타누스 아머는 바로 타이어에서 들어오는 충격보다 이 가운데가 두껍기 때문에 모서리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스네이크 바이트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. 잦은 펑크 나시는 분들한테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압력에 눌려서 늘어나는 거 말고는 얘네들이 손상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안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. 타누스 아머를 사용을 하는데 펑크가 났다,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이 수명이 다 돼서 납작해져 가지고선 이물질이 들어온 거니까요,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죠. 사진상으로는 가운데가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매뉴얼에 보니까 이 타누스 아머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으니까 튜브를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걸 쓰라고선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매뉴얼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.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